카톡. 여러분, 지금 계신 그 공간의 공기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가요? 날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부부 사이의 온도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쉼터가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오면서 그 맹세는 조금씩 색이 바래갑니다.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글쎄요. 저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서로를 가구처럼 여기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으면 편하지만 딱히 말을 걸지는 않는 거실 한 구석의 소파처럼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히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의 섬에 갇혀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외로움의 틈새로 스며든 낯선 설렘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침묵이라는 이름의 소음. 지은 씨는 올해로 결혼 22년 차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녀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남편 상우 씨, 대학생이 된 번듯한 두 아들. 부족할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주부죠. 하지만 지은 씨는 요즘 들어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낍니다. 아이러니하죠? 남편은 퇴근하면 말 한마디 없이 뉴스만 보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지은 씨를 괴롭히는 건 물리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우는 그 무거운 침묵의 소음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며칠 전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 상우 씨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위험이 좀 심하대. 상우 씨는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봅니다. 그래? 약 받아왔어? 자극적인 거 덜 먹어야지. 아,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어디 뒀더라? 상우 씨에게 아기는 없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으로서 피곤했고 아내의 위험 정도는 살면서 누구나 겪는 가벼운 잔병치레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 그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아픈 것보다 관리비 고지서가 더 궁금하구나. 남편의 무관심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솜니불처럼 부드럽고 묵직하게 지은 씨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밥 먹었어? 별일 없지? 자자자.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5마디를 넘지 않는 날들. 지은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가사 도우미. 혹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완성해주는 아내라는 직함. 그 속에 김지은이라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의 눈을 마지막으로 3초 이상 응시한 적이 언제인가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의 커튼을 쳐버렸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균열은 그렇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시작됩니다. 파트 2 가뭄 끝에 내린 비 혹은 독.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심과 인정이라는 정서적 양분이 끊기면 마음은 급속도로 메말라갑니다. 지은 씨의 마음은 이미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문화센터 인문학 강의 시간이었죠.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남자 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지은 씨보다 2살이 많았지만 소년 같은 눈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볼펜을 빌려주고 강의 내용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지은 씨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웃을 때 왼쪽 눈밑이 참 예쁘게 접히네요.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쁘다는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내 표정의 디테일을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타인이 발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어보며 왼쪽 눈밑을 확인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였지만 그곳에 아직 여자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참 무서운 놈입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소한 친절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생명수처럼 느껴지게 만드니까요. 문자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은 씨 생각나서 하늘 사진 한 장 보냅니다. 점심 거르지 말아요. 남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들. 하지만 죽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들을 낯선 남자가 채워줍니다. 지은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은 살 것 같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기분. 이것이 사랑인지 불륜인지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한 발버둥인지 지은 씨는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40대, 50대의 흔들림은 20대의 불장난과는 다릅니다. 육체적인 욕망보다 더 치명적인 것, 바로 정서적 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 한마디가 주는 유혹은 그 어떤 도덕적 잣대보다 강력하게 중년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파트 3 합리화라는 이름의 미로. 지은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나는 가정을 깰 생각이 없어. 이건 그냥 잠깐의 휴식일 뿐이야. 남편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내가 누구랑 밥을 먹든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 안 하잖아. 나 그동안 애 키우고 시부모 모시느라 고생했어.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참으로 나약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용기가 없을 때 합리화라는 방패를 꺼내듭니다. 지은 씨는 남편 상우 씨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늘리고 다림질도 더 꼼꼼히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민호 씨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지은 씨는 다시 지루한 아내의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벗는 일이 반복될수록 지은 씨의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 상우 씨도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할 때, 새 옷을 사입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묘한 여유와 동정이 느껴질 때, 상우 씨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상우 씨라고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 역시 외로웠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밖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집에서만큼은 아무 말 없이 쉬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침묵을 무시가 아닌 휴식으로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끊긴 부부 사이에서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파트 4 깨진 유리조각 위를 걷다.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은 씨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상우 씨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 씨가 과일을 깎아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머리채를 잡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상우 씨가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외로웠니?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력한 질문에 지은 씨는 쥐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상우 씨의 눈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위로가 남편에게는 살인과도 같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의 자존감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안해. 그냥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았어. 지은 씨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신뢰라는 그릇은 한 번 깨지면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도 그 금간 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녀왔어라는 인사를 의심 없이 건넬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부는 이를 악물고 봉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뼈아픈 현실로 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지은 씨와 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지은 씨를 욕하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상우 씨를 탓하며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언제든 지은 씨가 될 수도 상우 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등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명소리가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혹은 밖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에 창문을 열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집안의 온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찾은 불꽃은 화려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은 타버린 재만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식어버린 아궁이라도 다시 장작을 넣고 부채질을 하면 은근한 온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주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겠지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배우자가 나 너무 외로워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귀찮다는 듯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은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있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스토리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